예, 충청 표심은 어디로? 오늘 복경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꼭 충청을 꼭 짚은 건 아니고요. 예. 먼저 이번 지방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국민의힘은 최소 8곳 이상, 민주당은 최소 4곳 이상 우리가 이길 거다. 그 다음에 남는 지역 중에 박빙이 어디냐? 충청입니다. 먼저 여야의 지방선거 전망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17개 중에서 9군데 이상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반 이제 곧 종반에 접어들 텐데 전체 판세가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선거 시작할 때 호남과 제주 4군데 외에는 다 어려웠어요. 격전지인 수도권의 경기 그리고 강원, 인천, 충남 이런 등등을 해서 대여섯 군데를 가면 선전이고 그게 7에서 8을 가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세운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중앙일보가 갤럽과 함께 양당 분석을 종합해서 보낸 지도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판세 지도인데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비슷한 그림입니다. 동쪽은 국민의힘이 우세, 서쪽은 민주당이 우세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충청권은 약간 서로 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추이를 잠깐 보면 먼저 대전을 보겠습니다. 대전에서는 허태정 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42%, 43% 박빙인 거고요. 다음 충북을 보겠습니다. 네, 충북은 노영민 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있는데 지지율 차이가 여기는 조금 있습니다. 약 8%포인트 정도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에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충남으로 가면요. 충남은 양승조 민주당 후보, 현직 충남지사죠. 그다음에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역시 1, 2%포인트 내에 박빙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충남권의 대전 충청권의 또 다른 광역단체죠. 세종시를 보면 세종시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앞서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군요. 박빙, 오차 범위 내에서 있는 조사도 있고요. 대전 MBC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일단 이춘희 후보가 좀 더 나온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뉴스더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더 지지율이 높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곳을 쭉 봤는데 아산시장을 해서 충청 표심을 잘 알고 있는 복기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산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예. 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담합니다. 그 충남은 지금까지 한 번 시킨 적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전에 심대평 지사부터 시작해서 재선 3선을 계속 해 왔었고 그 현직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투표 성향들을 보였고 그리고 양승조 지사의 텃밭이 천안 아산인데 이 인구가 충남 전체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보령 지역의 김태흠 후보보다는 좀 유리한 구도를 갖고 있어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대전은 또 상대적으로 한 번도 하나씩 다 하시면 혼자 끝내야 되거든요. 충남부터. 그러니까 저기 전체적으로 충청의 표심이 어떤 예를 들어 호남 분들도 호남 특성이 있고 영남 분들도 영남 특성이 있죠. 충청 표심은 이렇게 여론조사 이런 거 나타낼 때 혹시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충남은 표시를 안 냅니다. 표시를 잘 안 내. 안 냅니다. 그게 사실 여론조사의 가장 어려운 측면인데요. 제가 그럼에도 복경 시장님이 이전에 20대 총선에 났던 걸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었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또 지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해서 그래서 저도 아픈 기억을 그래서 꺼내서 저도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죠. 예. 그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자기 생각을 잘 표현 안 하는 것이 충청권 전체의 일반적인 모습이라서 잘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를 믿기도 좀 어렵고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이번 이제 투표율이 좀 떨어지고 충청도가 영호남에 비해서 투표율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양측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가느냐가 여전히 또 충청권에도 예.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을 보면 앞서 이제 복경 전 아산시장님께서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충남에서도 2번 정도는 다 시킨다. 그래서 현직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국민의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 복경 의원님 말씀대로 충청권에 있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여론조사라든지 속마음을 잘 표시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대체로 정당 지지도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인기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광역 선거는 치러진다 이렇게 보는데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사실은 최근에 정작 용산 집무실 이제 취임식 이후에 집무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50%가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제가 볼 때는 대전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빙이지만 큰 틀의 흐름이 워낙 이게 좋게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질것 같다고 설마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게 아니고 미래위원이.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과거의 공식을 가지고 현재의 선거에 대입하는 것은 거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 한 2년간, 그러니까 21대 총선 치러진 이후에 모든 선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예측이랑 다 벗어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인이 등장해서 대통령이 된다. 없었던 일이었고요. 말 그대로 또 5년 만에 정권이 바뀐다. 이것도 역시 없었던 일입니다. 30대 당대표가 됐다. 이것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정말 10년간의 긴 공백기를 갖고 나서 갑자기 또 시장이 됐고, 그러니까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충남의 민심이 과거에는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큰 트렌드에서 보면. 지금 보면 경기와 더불어서 대전, 충남, 세종 세 군데가 아직 어느 쪽으로 선거가 기울었다 이렇게 보기가 박빙이죠. 어려운 데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천안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게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표심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예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 추이는 양승조 지사가 좀 앞서 있어요. 그건 이제 아까 그 복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소지역주의가 작용하는 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천안 아산 쪽을 기반으로 하는 양승조 의원에 비해서 김태흠 의원님은 뭐 보령, 서천 이쪽은 인구가 예.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여서 그 차이가 사실은 여론조사 추이에 저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충남은 아무래도 양승조 현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한 군데가 세종인데 2015년 이후에 세종시의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무원연금 표심들을 굉장히 많이 악화시켰고 또 과거에는 세종에 내려가서 사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내려간 공무원들이 대체로 좀 젊은 공무원들, 그러니까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세종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근데 이제 대전은 모르겠습니다. 대전은 오히려 좀 그 과거의 친박이었던 이정우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은데 대전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임기 초 또 정당 지지율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충북은 사실 후보 두 분 다 유명한 분입니다. 민주당의 노영민 후보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사실상 권력 넘버 2였죠. 그리고 김영환,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원래는 또 경기도에 꾸준히 경기도에서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에 여러 번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충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지율 차이는 김영환 후보가 좀 앞서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시종 지사가 3선을 하면서 뭐 그거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도 충북에서는 민주당이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노영민 당시 실장이 서울에 집을 남기고 청주 거를 먼저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민심에
어떤 그 뭐 비판을 받고 있는 예. 이런 상태에서 출발한 것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정권까지 이제 뺏겼으니까 야당에게 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기가 청주에서 비록 3선을 했습니다만 예. 상당히 어렵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저도 우리 박 의원님과 뭐 비슷하게 전망을 합니다만 충남 세종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대전인데 그 이번에 참 묘해요. 충청도 사람들이 뭐 이건 뭐 지역주의를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직접적인 말을 잘 안 하는 표현 방식이 그런데 이장우 후보, 김태흠 후보는 사실 우리 동네 사람 같지 않아요. 말투가. 심지어 뭐 막말 베스트 5 안에 예. 예. 말씀하시죠. 저는 점잖지 않습니까? 아니 잘 말씀하시다가 우리 동네 사람 같지 않아요 하면서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니 복경 의원님께서 예. 평론을 하시고 선거 운동을 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예. 그 대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연임을 안 시켜줬어요. 건너뛰기로 해서 한 분이 2번씩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연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요. 예, 예. 그런 우리 지역에 너무 저렇게 점잖지 못하는 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전도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장우 후보와 김태흠 후보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친박 강경파로 분류됐던 의원들이죠. 예. 네. 근데 충북은 만약 대선 결과가 민주당이 이겼다면 전 정권의 비서실장은 훈장이죠. 근데 대선을 졌잖아요. 그 전 정권의 비서실장은 굉장히 부담입니다. 게다가 저는 결정적으로 그 일가구 유택 논란이 됐을 때 서초집을 판 거에서 민심이 크게 돌아섰다고 봐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청주에서 4선을 한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 얘기 한마디로 저는 선거 구도가 이미 결정났다고 보고 예. 충북은 김영환 후보도 사실은 그동안에 충북의 정치를 하신 게 아니고 많이 떠도셨어요. 경기도에서 사선. 원래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안산에서 하시다가 사선을 또 지난 총선에서는 제가 있는 고향에 와가지고 또 출마를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경기도지사를 나오겠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선회해가지고 충북지사로 갔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판받을 요소고 선거에서 명분이 취약한데 그 취약한 명분을 덮을 만큼 민심이 굉장히 노영민 후보에 대해서 악화된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세종도 조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여러 인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인사의 기조 중에 하나가 의외로 지금 차관급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직자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공직자 우대의 기조가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파장이나 영향력이 대단히 좀 있을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 표심이 대단히 중요한 세종에서도 아마 국힘적 후보 당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사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청 표심까지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경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또 계셔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두고 봐요. 선배님 말이 맞아요? 예, 맞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썰픽입니다. 강정 아나운서가